서양 철학사 제1강을 강의하고 한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중국에 가서 그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을 책으로 쓰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방대해져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서 지금 한 5,000매를 썼는데도 반밖에 못 온 것 같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결심을 한 게, 제가 최근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끊고 하나는 있는다. 그래서 두 개가 뭐를 끊었냐면은 하나가 커피. 제가 커피를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커피의 의존도가 높아져 간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커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렸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먹는 커피는 그건 커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커피가 아니죠. 한마디 말해서 우선 커피는 콩이죠. 커피 빈이니까, 콩과 식물이니까. 커피는 콩이고 콩과 식물이고, 이 생콩이야. 생콩을 이게 깨가 우리도 항상 그 마을에 그 깨 기름 짜는데 그 볶는 집이 있었는데, 볶아야 그 볶는 데서 이제 이거를 참기름이, 그걸 어떻게 볶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일본에 가면은 참기름이 고소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걔들은 깨를 거의 안 볶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참기름은 그 고소한 맛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 가서 100% 참기름을 일제를 사시면은 특이한 게 냄새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참기름은 왜 그 같은 그 냄새가 나냐? 많이 볶아서 그 거의 타야만 겉이 이렇게 그래서 깻묵 색깔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깻묵 색깔이 나오는 그 상태에서 짜야 그 고소한 그 우리 참기름 냄새가 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커피 빈도 이걸 이제 볶는 데서 볶아서 이거를 우리가 볶은 거를 갈아서 근데 이제 아프리카인들은 그냥 불에다가 볶아서 이거를 필터 그런 장치가 없으니까 이거를 볶은 콩을 절구통에다가 넣어서 찝니다. 절구통에 쪄서 그거를 주전자에 넣어서 끓여서 이제 놔두면 이렇게 가라앉고, 그러면 그 우위를 따라서 먹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볶은 거를 언제 갈아 먹느냐, 또 가는 방식도 문제고, 그거를 또 간 것을 필터링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한 함수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먹는 커피라는 것은 볶은 것을 원두라고 그랬지라도 볶은 것이 보통 후하게 잡으면 한 달 이후 것을 갈아 먹고 있다는 거죠. 볶은 제품이 된 것이
그야말로 좋은 콩이라고 그래서 뭐 롯데고 어디 뭐 현대고 어디 상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커피라고 그래봐, 커피 빈이라고 그래봐야 한 달이 뭐야, 그 몇 달, 한두 달 다 지난 거니까 이건 커피가 아닙니다. 이건 벌써 커피라는 거는 향기로 먹는 건데 이거는 커피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근 시점에서 저는 커피를 일주일 내에 다 소화를 시킵니다. 일주일 내에. 근데 볶는 방식이 기계로 볶으면 커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모든 저기는 지금 기계로 볶는 거예요. 기계로 볶는다는 건 뭐죠? 획일적으로 볶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매뉴얼들이 있어가지고 뭐 몇 초 상관에 뭐 어떻게 뭐 되고 그 개소리입니다. 그 개소리. 그래가지고 다 뭐 복잡한 이론이 있는 것 같은데 커피는 그대로 직화에 볶아야 된다. 볶는데 그걸 어디다 볶냐? 제일 좋은 거는 두꺼운 이 차이나 워크에다 볶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잡수시고 싶은 만큼을.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볶는 과정이 그 불을 이렇게 리드믹하게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볶는 이 느낌 그리고 이 여기서 이제 그 볶아지는 근데 이게 이제 커피라는 거는 볶으면은 나중에 가서 커피가 기름이 나옵니다. 이 커피 빈에서 기름이 흘러서 기름으로 돼야만 그게 이제 커피 구실을 하는 건데 이거를 태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 커피라는 거는 과도하게 태웁니다. 과도하게 태우는 건 뭐냐면 카본을 만들어 가지고 숯검댕이로 하면 맛이 다 균일해지고 소량을 갈아서도 많은 커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커피 콩을 잡수시고 계신 게 아니라 커피 숯을 잡수시고 계신 지금 커피 숯. 그래서 이제 이 커피를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볶은 것을 이게 방금 먹어도 갈아서 먹어도 뜨거운 걸 그냥 갈아서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 보면은 맛이 안 나옵니다. 역시 어떤 사람은 금방 먹는 게 최고다. 근데 안 됩니다. 이틀은 지나야 하루만 지나도 괜찮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괜찮은데 그게 이 커피가 이게 막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게 이렇게 연기가 나고 이렇게 커피가 볶아진 다음에 그 안이 바삭바삭해지면서 그 속이 여러분들이 이 커피 빈을 생으로 갈아보면 안 갈아져요. 안 갈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볶아야 이제 이게 바삭바삭해지는데 이 속에서 자체로 화학적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48시간 정도가 최고 좋은 맛이 나는데 그 커피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지고 용기에다가 이렇게 필터에다가 이제 넣어서 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갈아서 이제 주전자로 이렇게 붓는데 이 커피 이제 원칙이 뭐냐면은 우선 이 드립이라고 하는 기술에 드립이라고 하는 것에 뭐 요새 바리스타가 다 엉터리입니다. 내가 뭐 바리스타고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드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밀가루처럼 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이거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껌댕이를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모래 수준으로 갈아라.
모래알처럼 어떠한 그 그래뉼이 있는 상태로 갈아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면은 엄청 비싸게 되는 거죠. 커피가. 그 밀가루처럼 갈아야 그것이 아주 미천이 싹 빠지는데, 그렇게 빠지면, 근데 이렇게 모래처럼 하면은 그게 지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래처럼 하면은 여기다가 커피를 더 많이 부어야죠. 같은 점이라도. 그만큼 물이 빨리 지나가니까. 빨리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스쳐가면서 향기만 빼가지고 갑니다. 향기만 빼가지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을 붓는데 그 물이 이거를 통과하는 시간이, 통과하는 이 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이게 거리가 사실은 짧을수록 이 커피는 좋습니다. 퀄리티가. 그러니까 물을 여기서 이렇게 불린 상태에서 드립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이 수준이 안 올라오게 유지하면서 이거 떨어지는 거하고 이걸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밀도 있는 이 커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쓸데없는 얘기들, 실합 철학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커피 얘기하나. 난 뭐든지 한 주제가 나오면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언제 여기서 시범을 보여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 텐데, 내가 이렇게 드립을 해서 만든 커피를 다들 먹어보고, 우리나라 요새 바리스타니 뭐 해가지고 커피에 정말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대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부 와서 내 커피를 먹어보고 나서 내가 여태까지 이건 헛공부했다. 내가 먹은 커피는 커피가 아니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커피의 광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전부 제 커피를 먹어보고 이거는 신적인 세계다. 엔투시아스모스.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이 제가 커피 이 얘기도 지금 실합 철학의 주제하고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건 신적이다. 이게 이 커피를, 근데 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커피를 내가 만드니까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우리 집 커피 한번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나도 이 커피가 점점 날이 갈수록 고급화되는 거예요. 네, 커피 하는 방식이. 그래서 전 세계의 커피들을 다 생콩을 한 30여 종을 콜렉션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컨비네이션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 블렌딩의 방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다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가지고 이 깡통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게 돼가지고, 사람이 커피를 안 마시면 이게 조금 공부하다도 커피 안 마시면 커피 한 잔 마셔. 안 되겠다. 제가 그 위대한 커피를 끊었습니다. 1절. 커피를 끊자! 커피를 끊어야 내가 공부를 할지, 이게.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커피 잡수실 가능성들이 없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조금 여태까지 진열해 놓은 게 남은 게 일주일이면 없어집니다. 이게 참 아까운 참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하면서도 참 아쉬운데, 커피를 끊고 그 다음에 뭐를 끊느냐? 그리고 테레비가 집에 있어가지고, 그 테레비 나는 안 보는 사람인데 평생을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나 테레비가 없이 살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면 영어 늘려야 된다고 핑계놓고 놓으면은 그냥 계속 그거 보게 되는 거죠. 나 공부할 시간 하나도 없다. 근데 미국 6년 동안에 일체 테레비를 안 봤어요. 그냥 한국 와서도 나 일체 안 봤지. 근데 최근에 테레비를 어떻게
누가 좋은 거라 그래서 선물을 하는 바람에 그냥 뭐 뉴스나 좀 가끔 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런 올레가 들어왔다면 올레라는 게. 그 내가 영화관인데 맨날 올레를 켜보게 되는 거죠. 저녁이 되면 올레. 그래서 두 번째 영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끊고 영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절입니다. 두 개를 끊고 하나는 이어야 된다. 본 강의를 이어야겠다. 그래서 이게 커피와 그 영화를 끊고 우리 후즈닷컴의 강의를 계속 하게끔 돼서 제가 이 2절 1개 정책에 의해서 삶의 정책에 의해서 오늘 이 두 번째 강의가 마련된 겁니다. 아까도 내가 그 신이 들렸다고 했는데 내 커피를 먹어보고 사람들이 이건 신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가 아니다. 이거는 마치 이 커피 안에 신이 강림하신 것 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커피 안에 이건 보통 커피하고 다르다. 정말 다릅니다. 제 커피는. 근데 히랍 철학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들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적인 열광, 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응? 광적인 열광. enthusiasm. enthusiasm. 이것이 뭐예요? 영어로? 아주 광열적인 열광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엔투시아스모스라고 하는 히라보가 enthusiasm이란 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엔투시아스모스가 뭐냐면은 n이 들어온다. 안에 into 내 안에 들어온다. 투시아가 뭐예요? 테오스지. 신이 변형이 되면 신이 들어오신다. 내 몸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말로 신 들렸다. 신 내렸다. 신 들렸다. 뭐 신바람 난다.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히랍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엔투시아스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투시아스모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미치다. 미쳤다. 저 새끼 미쳤다. 신이 들렸다. 미쳤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어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 매드와 급이라는 게 뭐 미치다라는 게 있잖아요. 무엇에 도달했다. 뭔가 상관 관련이 난 있는 언어다. 미쳤다. 딱 거기에 미쳤다. 이게 다 도달했다는 거야. 그 새끼 기타가 완전 미쳤다. 기타 경지가 어디 들어갔다 이거지. 내가 최근에 지미 핸드릭스의 이거를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제는 다 영화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못 보게 됐지만은 그 다큐멘터리는 이제 특별한 예외로 가끔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역사적인 인물의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그 영화나 하여튼 그런 기록 필름들은
꼭 볼 필요가 있죠. 그건 책 읽는 거나 똑같은 효과인데. 하여튼 지미 핸드릭스의 기타가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이 저보다 몇 살 위가 아니에요. 1942년생인데 그 지미 핸드릭스가 1970년에 죽었습니다. 제 대학 졸업하기 전에. 그야말로 60년대 월남전 가장 반전 운동과 이 소위 말해서 카운터 컬처럴리즘, 이것이 그냥 극성할 때에 이 사람은 기타 하나로 그 시대를 표현했는데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 지미 핸드릭스의 기타는 사실은 비틀즈보다도 비틀즈는 록앤롤을 도입을 했지만 이 지미 핸드릭스는 이 락 뮤직 자체의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변화시킨 건데 지미 핸드릭스의 세계는 그건 대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릭 클랩턴이 그 당시 그 당대 영국의, 그러니까 이 기타리스트로서는 에릭 클랩턴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최고의 기타라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었는데 에릭 클랩턴이 명백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자기보다 윗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윗길이라는. 그게 그 에릭이라는 사람의 참 위대함이죠. 위대함이고 사실은 영국에서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영국에서 성공을 시키는 겁니다. 지미 핸드릭스를. 영국의 음악계가. 그만큼 영국은 더 개방적으로 흑인이라고 해서 뭐 깔보지 않고. 그런데 이런 지미 핸드릭스나 뭐 하다못해 뭐 레이 찰스 같은 사람의 뭐 노래, 피아노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내재하고 있는 거는 이게 우리가 아프리카 토인이다. 뭐 이게 아프리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거의 에집트 시대의 그런 거대한 피라밋을 세우는 그런 문화적 전승이 아프리카 토인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문화적 축척이 근세에 와서 노예로 어떻게 미국에 와서 고생하게 됐지만 그들의 내면에 있는 건 몇만 년의 그 어떠한 문화적 축척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게 그런 재즈니 뭐 팝 아트의 다양한 걸로 표현돼 나온 거로 봐야지. 우리가 이게 뭐 아프리카 토인들이 어떻게 뭐 미국의 플란테이션 농장에서 고생하다가 어떻게 뭐 올방구 꺼가지고 뭐 이상한 예술을 만들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에게는 그 범접지 못할 어떠한 세계가 있어요. 예술 한번 해도 그렇고 그림을 그려도 그렇고 뭔가 그 범접지 못할 엔투시아스머스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근데 자, 이 엔투시아스머스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 히랍이라는 이 도시국가를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히랍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스테이트 릴리전이란 말이야. 국가 종교란 말이지. 국가 종교. 이게 아폴로 신전의 델피 신전의 아폴로지만 이게 올림피아 이 신에 사는 모든 신들을 제우스의 이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폴로 신전이라는 것은 아폴로라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올림피아 신들 전체의 대명사입니다. 아폴로는 제우스 뭐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폴로니안 릴리존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델피 신전이고 이런 건 전부 올림포스 그 팬티온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델피 신전에. 그러니까 그 아폴로적인 이 스테이트 릴리존,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참 히랍도 그렇고 뭐 어느 문명도 그렇지만은 우리 동양 문명은 그렇게 지난 제가 제 1강에서 그 불변과 변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반드시 왜 종교가 불변이라는 테마를 전제로 해야만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데 특히 히랍 철학에 있어서는 히랍이 굉장히 레셔널한 것 같아도 히랍 문명 자체가 완전히 종교적 문명이라는 거죠. 이 스테이트 릴리전.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 릴리전이라는 건 아폴로적인 세계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아폴로적인 세계와 그 디오니소스적인 세계를 대비해서 얘기하는 건 아폴로적인 세계는 뭐냐면 질서를 유지하는 이 권력적인 세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고 계급적인 신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아폴로라고 하는 것은 그 히랍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죠. 그런데 이 바카스, 이거는 뭐야? 벗어난다는 거죠.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민간 세력들. 그러니까 바코이라는 건, 이 바카스 집단이라는 건 이게 디오니소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민간 종교예요. 근데 이게 엔투시아스머스. 완전히 신들림의 종교라는 거죠. 신이 나에게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냥 모여가지고 무당 춤추면서 뭐야? 이미 거기는 다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집단에서 춤추고 있는 남자 여자도 없어지고 어린애 어른도 없어지고 거기 들어오면 전부 엔투시아스모스. 완전히 나의 가상,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가상은 사라지고 이제 신이 들어오셨다. 그 집단에 가면은 다 신이 되는 거죠. 이 신이 돼서 일체감이 되는 걸 오르기라고 그래요. 오르기아스. 그러니까는 이런 이 소위 말해서 완전히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혼음 같은 거면 말할 것도 없고 막 심지어 여기에 그러니까 그 엑스타시스라는 게 우리가 황홀경 이런 말을 좀 쓰는 건데 그러면 이 스타시스란 말은 엑스타시아라는 게 뭐냐면은 이건 인간의 모든 탈을 벗어버린 상태. 인간과 신 사이의 모든 간격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마이나데스라고 그러는데 마이나데스. 일종의 마이나데스라는 게 이게 메이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이나데스라는 게 이게 그런 여신도들, 광란의 여신도들. 거기 완전히 술 먹고 뭐 막 쓰는 인간에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 신이니까. 이제 신이 오셨는데 그 신이 술 안 먹을 수 있어?
내가 신이 된 거야. 바카스가 된 거라는 게, 바코이라는 게, 근데 그 순간 바카스가 되거든. 그냥 먹고. 그냥 뭐 거기서 자기 애를 그냥 막 죽여가지고 그 살점을 그냥 뜯어먹어. 자기 자식들을. 같이 춤추다가. 에우리피데스의 바코스의 여신도들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목을 쳐가지고 창 끝에다가 꽂고 자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누스가 자기 정신, 제 정신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엔투시아스모스에서 엔누스, 제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내가 무슨 짓을 쳤지? 통곡하고 이게 지금 그 유명한 바코스 여신도들이라는 에우리피데스의 그 작품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디오니소스는 뭐냐면은 이 디오니소스의 종교는 일종의 셀베이션, 인간의 구원을 셀베이션의 종교라는 거예요. 셀베이션의 그 스테이트 릴리전에 대해서 셀베이션의 종교인데 이 종교가 완전히 광란해. 그러니까 이게 좀 과격하죠. 이 서양 문명의 이 모든 걸 말이야 우리가 굉장히 예찬을 하고 저기 하지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말이 되냔 말이야.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이 바카스 축제라고 하는 이 종교적 이 구원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 이 광란에서 어떻게 히랍인들을 이걸 제정신을 들게 만드느냐 하는 게 사실은 히랍 철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러한 그 디오니소스적인 비교가 제시한 이 구원의 기능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달성하느냐.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바카스 축제에 대한 하나의 안티테제로 성립한 것이 히랍의 철학이다 이렇게 봅니다. 철학이다 보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디오니소스적인 거와 또 달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이 오르페우스 종교라는 게 또 굉장히 거대한 겁니다. 근데 이 오르페우스 종교는 이 오르페우스라는 인물은 뭐냐면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신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계보가 있는 뭐 공자 같은 그런 사람인데 오르페우스의 주장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인간은 불사한다. 근데 인간의 불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르페우스 종교의 가장 여기 테마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신과 인간의 차이가 뭐였냐 이거예요. 이 신화적 세계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타나토이예요. 아타나토이. 타나토스, 아타나토이. 네? 아타나토이란 말이야. 아타나토이. 아타나토이니까 타나토스. 죽음이 없는 존재. 아타나토이라는 건 죽지 않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신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인간은 트네토이. 그래서
이게 트네토이, 모터스. 인간은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죽지 않는다는 거는 엄청난 위대한 메시지죠. 히라빈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엔 이게 이제 문제라. 이런 것들이 근사하게 들리는데 제 1강에서 말씀드린 거랑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뭐가 안 죽냐? 인간에게 푸시케.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기발한 이제 이게 오르페우스 종교의 이제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소마,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죽지 않는 영혼의 세마, 무덤이다. 그러니까 죽는 거는 인간이 왜? 육체만 죽는 것이다. 이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것이 오르페우스 종교의 특징이 되는 거죠. 바로 뭐냐면 이 오르페우스 종교라는 게 바로 그 히랍에서부터 저 인도에까지 그 지금 힌두이즘, 불교까지 거치는 동일한 문명의 소산이란 말이에요. 그 뭐 중동 지금 예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같은 테마예요 지금. 이 오르페우스 종교의 일파가 유대교고 예수교도 그게 일종의 오르페우스의 유대 형태고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거꾸로 얘기할 수 있지만 불교가 이게 오르페우스의 인도적 형태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불교 아니라 그 전에 힌두의 모든 형태 같은 권이라. 그러니까 혼은 이 더러운 몸에 무덤에 갇혀 있어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사니까 어떻게 돼요?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윤회라는 개념이 불사라는 개념과 더불어 나오는 거죠. 혼은 윤회를 하고 신체에 이렇게 하는데 그 신체에 있을 동안 억겁론을 통해서라도 신체를 카타르시스라는 것만 전부 정화시킨다. 깨끗하게 유지하면 할수록 이 영혼의 해탈. 그야말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혼을 그 정화된 상태로 간직하는 생활 태도를 우리가 지니고 사느냐. 바로 이 오르페우스를 제일 먼저 이 히랍 철학에서 실현한 사람이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는 바로 이 오르페우스 종교를 그야말로 그거에 입각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피타고라스는 윤회를 믿었고 피타고라스 학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규범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음식 먹는데도 뭘 안 먹으면 안 되고 잘 쪽에도 저 복잡합니다. 자고 난 다음에 이불에 자국을 남겨놓지 않게 이렇게 탁탁탁 두드려 놔야 되고 왜 잔 자국이 있으면 안 되는지 하여튼 그게 뭐가 다 금기의 사항에 들어가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지키냐? 그 사이케, 인간의 사이케의 위대함의 증명. 그러니까는 이것이 바로 이 사이케의 눈으로 보면은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인다. 그 보이는 게 뭐냐? 바로 이 우주는 수로서 이루어져 있다. 수적인 질서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런 종교적 테마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테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타고라스는 이 세계는 아름다, 수로. 우리가 화장품을 뭐라고 그래요? 네? 코스메틱. 화장품. 이게 코스모스하고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입니다. 코스메틱이라는 게 화장품의 아름다운 장식. 이 세계는, 이 우주는 수적인 법칙에 의해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같은 얘기. 그래서 코스모스, 이 세계를 우리가 사는 우주를 질서라고 표현한 최초의 사람이, 그 코스모스라는 언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이전에 코스모스는 없습니다. 희란 문헌에서. 그렇게 해서 그 질서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 그게 뭐죠? 그게 아까 말한 누우스고, 이게 사이케고, 이 종교적으로 하면 사이케가 되는 거고, 철학적으로 하면 누우스가 되는 거고, 이것이 뭐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뭐야? 감각적인 거에 대비해서 로고스라고 부르는 거죠. 인간이 위대한 거는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이 세계를 수적인 질서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그 로고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건 뭐냐면, 그 너 자신을 알라는 그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를 자각해서 그 로고스에 따라서 이 세계를 바라봐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힐랍 철학은 우리가 아는 힐랍 철학의 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힐랍 문명의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여기에도 역시 내가 1장에서 말하는 불변과 변화라는 주제가 있고, 이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이 테마가 이런 식으로 종교와 철학이 물려 들어가면서 인류의 가장 심오한 듯하게 보이는 모든 논의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데, 나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굉장한 내가 강의를 했죠. 그런데 나는 이 강의 내용을 개조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힐랍 철학을 비열하게 쳐다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비열한 논의라는 거야, 나는. 이건 진짜 나만이 말할 수 있는 서양 철학사 강의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류는 이렇게 어리석은 논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문명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21세기는 이런 모든 언어에 우리가 속지 말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의 정말 가야 할 길을 새로 모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철학이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닦이려는 얘기를 잠깐 하면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이 철학이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고고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모든 지금 소크라테스고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 모든 게 지금 이런 테마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모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